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보훈부가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상대로 국가보조금 사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비위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에 최근 노조가 설립된 것을 두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과 사회적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22대 국회 원내대표단에 지역에서는 정진욱, 정준호, 조계원, 서미화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중분양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5.18 당시 숨진 누나를 그리워하는 글이 최근 광주의 한 지하철역에 붙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유족들의 가슴에 새겨진 한은 어쩌면 더 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옛 전남도청입니다. 이곳에 있는 문화전당역 3번 출구에 최근 메모지 9장이 붙었습니다. 벌써 5월이 됐다며 시작한 글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숨진 누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자신을 58살 남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누나 때문에 결혼도 못했다며 누나는 하늘에서 시집을 갔는지 묻습니다. 5.18 당시 누나가 나가는 걸 말리지 못해 지금도 후회한다는 대목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서도 누나를 잊지 못하는 동생의 애절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글쓴이는 많은 사람이 희생을 기리며 누나를 생각한다며 누나한테 편지가 가기 전에 비가 쓸어갈까 봐 여기에 쓴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초쯤 붙은 것으로 보이는 이 메모지들은 연휴 때 내린 비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글을 읽은 시민들이 남겼던 메모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5.18 때 숨진 누나를 그리워하는 메모를 본 시민들은 5.18 희생자를 추모하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누나분이 하늘에서 동생분 웃는 모습을 기대할 것이라며 글쓴이를 응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나라와 광주를 사랑하셨던 희생자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왔다며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지금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것 같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꿈을 꿀 수 있다고. 5월 어머니 집에서도 시민들이 남긴 메모를 보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유족들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한이 있다며 매년 더 나은 5월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저도 당시 오빠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정말 저의 일 같아서 굉장히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예, 정말 어떤 마음으로 광주를 찾아와서 저 작지만 저 쪽지를 붙였을까.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어느덧 4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아픔을 잊지 못한 5월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에겐 그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도 흐린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대부분 오전 중에 그치겠지만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낮부터는 날이 점차 개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2도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놓고 그동안 단체 내부에서 고소 고발 전에 소송전까지 이어갔던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감사를 진행한 결과 비위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부상자회가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은 상임 부회장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고차를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운용비 부족을 이유로 총 4억여 원을 차입해 대의원에게 개인별로 30만 원씩 지급하는 등 9건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공로자회에 대해선 업무용 차량 구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업무 시간에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은 상임 부회장에게 2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했다고 봤습니다. 또 국고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모두 8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자신의 영달과 이권을 위해 5월 정신을 실추시킨 일부 공법단체 회원들을 규탄했습니다. 내부에서 5.18의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는 17일까지로 예정된 재심의 신청을 통해 적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소명하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바로잡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부분은 또 무혐의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자료를 취합을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징계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징계 사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소명을 해서 또 공법단체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받은 감사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앞으로 단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 노동조합 설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약속 파기를 우려하고 있고 노조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 투자할 기업을 유치하되 지자체가 각종 복지 지원, 이른바 사회적 임금을 책임지는 방식의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2021년 가동을 시작한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은 광주형 일자리의 첫 구현 모델입니다. 최근 GGM에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가 설립됐습니다. 약속했던 사회적 임금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500만 원인데 애초 약속한 주택 지원 등 후생 복지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GGM의 일대 주주인 광주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연봉 수준이 가장 낮은 1년차 기술직 보수 총액도 3,700만 원이 넘고 임금과 별개로 주거비와 통근버스 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 광주시를 비롯해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GGM 현장에서 상생협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 시민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고 저 역시 우려함이 큽니다. 노조 설립의 당위성을 두고도 양측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 당시 지역 22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노사민정협의회 협약서입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 등을 위해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에서 근무 환경과 조건을 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의회의 결정사항 유효기간도 누적 생산 35만 대 달성 시로 못 박아뒀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근거로 사실상 무노조, 무파업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노조는 관련법에 따른 노조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부속 조항이 있는 만큼 무노조, 무파업 합의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단체 교섭권 지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그 교섭권 단일화 열차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후 회사에 단체 교섭을 요구해서 임금과 이제 단체 협약 관련한 협상을 좀 하게 될 거고요. 노조할 권리다. 사회적 약속 파기다. GGM 노조 설립을 두고 광주형 일자리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중분양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 김영하 판사는 이중분양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은 71살 이모 씨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 125명으로부터 8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00명 넘게 이용하는 여천역에 주차장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철도공단과 지자체 모두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여천역에 마련된 주차장. 오전부터 차량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리를 찾지 못한 시민들은 할 수 없이 운전대를 돌립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인근 도로가까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마트가 될 정도가 아니고 여기다 차를 못 대요. 그래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갖고 저 도로에다 차 세워놓고. 여천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2,300여 명. 반면 주차장은 142면에 불과합니다. 주차 공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철도공단 측은 차댈 곳이 충분하다며 확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전에도 주차장 확장사해서 72면인가 추가해가지고 수요 대비해서는 적정한 걸로. 인근에 있는 농지 등을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대부분 생산 녹지 지역으로 묶여 활용이 제한돼 여수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좀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 어떤 부지가 있으면은 그쪽 부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길이가 짧고 폭이 좁아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이 뒤엉키면서 진출입로 전체에서 심각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저 부분을 주차 타워를 지어가지고 좀 더 우선적이라도 단기적으로 그런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여천역 인근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구를 추가로 만들고 신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인 무안군이 농촌이 밀집해 있는 무안읍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로 복합문화센터와 보건소가 신축 이전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무안 5일 시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대형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해 건립된 무안군 복합문화센터입니다. 무안군은 전남도청 이전으로 도농 복합도시가 됐는데 도청이 있는 남학에 비해 농촌이 밀집한 원도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영화관은 물론 어린이 도서관과 청년센터가 순차적으로 앞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화와 예술, 복지, 교육시설이 복합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를 신개축하는 그 정권이 염원이 10만 국민의 상당히 기대에 좋고 앞으로 삶의 질이 향상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청 옆에 있었던 무안군 보건소도 복합문화센터 옆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기존 청사보다 5배가 넘는 규모의 신청사에는 다양한 건강관리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지하 1, 2층에 조성된 주차장은 복합문화센터와 연계돼 300대에 가까운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단순한 진료 기능을 넘어 지역민 교류 공간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무안군 복합문화센터와 무안보건소 신축 완공으로 무안읍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소 신청사와 복합문화센터는 유관기관과 단체들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무안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를 이끌 원내대표단 22명을 발표한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정진욱, 정준호, 조계원, 서미화 당선인이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22명의 원내대표단 가운데
정진욱 당선인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정준호, 조계원, 서미화 당선인은 원내 부대표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요즘 장기 주차된 캠핑카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해안로가 장기 주차된 캠핑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MBC 경남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나 있는 왕복 2차로. 700여 미터의 도로 갓길에 캠핑카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캠핑카들 때문에 창원 앞바다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차된 차량만 60여 대. 이 가운데 캠핑카 같은 레저용 차량만 40대입니다. 얼마나 오래 주차된 걸까? 약 한 달 전 인근 주민이 이곳 400여 미터 구간을 촬영한 영상과 비교해보니 레저용 차량은 세대가 늘어 28대가 됐습니다. 차종과 번호판을 비교해보니 20대가 같은 위치에 그대로 세워져 있고 세대는 자리만 살짝 달라졌습니다. 이 차는 캠핑카로 개조된 버스인데요. 바퀴에 바람이 빠진 채로 한 달도 넘게 이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10년 됐어. 구청에도 전화하고 구청에도 안 돼. 손에 채도 줘야. 흰색 실선구역은 지자체의 주정차 단속 규정도 없다 보니 단속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장박 캠핑카를 이용한 사람은 취재진이 현장에 있던 5시간 동안 단 2팀뿐. 아무나 시민들은 될 수 있지만 너무 자기 주차장처럼 이렇게 계속 쓰니까 우리가 좀 불편합니다. 창원시 홈페이지엔 관련 민원이 수년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2달 이상 이동 없이 같은 장소에 두면 무단 방치 차량으로 간주해 자치단체가 행정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차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똑같은 위치에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해당 차들이 보통 그 스티커를 떼고 다른 위치로 옮겨. 스티커 부착도 신고가 들어와야만 합니다. 신고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일단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든 차량에 대해서 뭐 선제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차 금지 표시가 된 황색 실선 구간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을 놓은 건 마찬가지. 한 달 전부터 있었던 캠핑카도 그대로 저 황색 실선 안에 있더라고요. 전화 주셨으니까 한번 나가는 보겠습니다. 이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으신가요? 물리적으로 조금 먼 거리다 보니까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세금 10억 원을 들여 경남에선 처음으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 2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영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해안도로 등의 불법 장기 주차 문제가 만연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레저용 차량 전용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지만 캠핑카 명소인 창원 귀산동에서 차로 30-40분 거리에 들어서고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라 장박 레저 차량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대구시가 무분별한 하천 준설로 신천의 수달 서식지를 파괴하더니 최근에는 물고기와 새들의 산란기에 대대적인 준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수달의 서식지인 신천에서 굴착기들이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가의 수변 식물 군락은 보이지 않고 대신에 모래와 자갈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준설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대구시의 하천 정비 작업 때문입니다. 7월 말까지 넉 달간 진행되는 준설 작업은 신천 전역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물고기와 새의 산란기인 4월부터 6월까지 기간과 겹칩니다. 하천 생태계에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잉어들이 산란을 하고 그 육상에는 오리들이 산란을 하는데 딱 그 시점에 준설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생태계를 완전히 무시한 엉터리 행정의 전형적인 처사다. 하천 관리를 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산란기를 피한 겨울철에 준설합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준설하는 목적과 방법이 하천 생태계를 의식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05년 신천에서 수달 서식이 확인된 이후 15년 이상 준설 작업을 최소화했지만 홍수와 같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식 준설로 신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에게도 바로 나타납니다. 어느 곳을 가도 사실 수달의 흔적은 다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한 2, 3년간은 정말 몇 군데에 몇 개 수달의 흔적을 볼 수가 없거든요. 대구시는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받아 홍수를 예방하려고 퇴적토를 걷어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갈이 퇴적된 구간 전체 구간을 준설하는 게 아니고 거기 사 있는 구간에 대해 가지고 그 구간만 저희들이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하천 내에 설치한 구조물과 과다하게 심은 나무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방해해 여름철 홍수 때 범람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홍수를 예방하겠다면서도 대구시는 세금을 들여 신천 둔치에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과 같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식목 행사로 신천 둔치에 2,5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홍수를 유발하는 그런 식의 하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구시 하천 정책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 환경단체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구시의 하천 정책을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년 반 전에 수확을 포기한 배추를 활용해 못난이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농가를 도우면서 싼 값에 국산 김치를 공급한다는 취지였는데 본래 취지가 지켜지고 있는지 MBC 충북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충청북도가 처음 출시한 못난이 김치입니다. 수확을 마치고 밭에 남겨진 배추를 싼 값에 사들여 못난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써서 값은 싸고 질이 좋은 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김영환 지사는 중국산 김치를 대체할 것이라면서 의병운동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우리가 중국 김치를 몰아내고 우리 김치를 가지고 중국 김치를 대체하자는 김장 의병운동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못난이 김치가 첫 출시된 이후 17개월간 판매량은 383톤. 충북 지역 5개 김치 업체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배추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고 있는지 업체에 물었습니다. 배추가 저기 해남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좀 하셔야 지금은 해남 배추를 쓰죠. 쓸 수밖에 없어요. 보통 충북에서 배추가 나오는 건 겨울철엔 11월에서 2월까지, 여름철엔 6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김치업계에서는 3월에서 5월까지는 전남 해남 지역 배추를 쓰고 9월과 10월에는 강원 고랭지 배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추와 마늘 같은 양념류도 마찬가지로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권장하지만 꼭 충북 농산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못난이 김치를 1년 내내 만들려다 보니 다른 지역 농산물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에서 생산이 안 될 때는 타지를 배추를 사용해서라도 김치에 관련한 부분은 계속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 당초 취지처럼 팔리지 않은 일명 못난이 배추가 아니라 그냥 일반 배추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 배추를 사용하고 사실 저희는 못난이 배추라고 해도 사실 원료는 저희가 사용하는 동일한 품질로 해서 사용을 다 했던 부분이고요. 일반 배추를 사용해 똑같이 만들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인터넷 판매가를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현재 못난이 김치 판매가는 10kg에 49,900원입니다. 100%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했다는 다른 김치는 33,990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100% 국내산 김치도 36,000원대입니다. 유명한 대기업 국내산 김치들과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못난이 김치는 국내산 김치 가운데 값이 싼 게 아니라 유통업체가 프로모션을 잡아주지도 않는다면서 온라인 유통시장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못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니 일단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쩌다 못난이 김치라는 우리가 상표 등록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 이름으로서 배추를 못난이 김치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유통 비용을 우리 도가 직접 마케팅 해주고. 유통업계에서는 어쩌다 못난이 브랜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한 김치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배추를 쓰는데 질이 떨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적절치 않은 네이밍이라고 말했고, 수출업계 관계자는 영어로 하면 어글리 김치인데 어감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지사는 지난달 도의회에서 못난이 김치는 충북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다면서 만약 기업들이 마케팅을 했더라면 아마 상장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만큼 경쟁력과 인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대전에 역전승을 거두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 광주FC는 지난 6일 광주 축구 전용 구장에서 열린 대전 시티즌과의 경기에서 먼저 실점했지만 후반전에 터진 이희균과 허율의 연속골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막 2연승 이후 6연패에 빠졌던 광주FC는 이로써 지난주 제주에 이어 2연승 행진을 펼치며 11위에서 8위로 올라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흐린 날씨는 여전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대부분 오늘 오전 중에 그치겠는데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날이 개면서 오늘 낮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 안팎으로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데요.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0도, 여수의 낮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